아주대학교 2012학년도 모의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항에서 가까이 문항당 또 작은 문제가 두 개씩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의 요약 그리고 비교 그리고 2번에서는 도표에서 적용, 해석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대는 1번 계열에서는 대중문화론을 출제를 했고 2번 계열에서는 물질과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대중문화론이나 물신화와 욕망 이런 정도의 배경 지식을 들으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은 세부 독해는 생략을 할 것이고 가에서는 대중문화와 집단기억 이것을 주제로 한 글을 출제를 했고 나에서는 보편성 속의 특수성이라는 수필을 출제를 했습니다. 각각의 민족이 자신의 특수성을 지키지만 그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보편성을 가질 때 문학적 미학이 완성이 된다. 이런 주제의 글이었고 그 다음에 2번 계열에서 가에서 막까지 지문은 물질과 행복의 함수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도표와 제시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대학에서 공개 답안과 그리고 채점 기준을 발표한 만큼 이것의 기준에서 전개 방향을 보겠습니다. 문제 1-1에서는 가를 요약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대에서는 늘 1-1 문제는 요약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글의 분량은 450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1-2도 비교하라는 아주대 문제 유형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가와 나는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차이점을 집단 기억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1번 계열의 문제를 출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측에서 말하는 채점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 요약 문제에 대해서는 중심 문장을 찾아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소주제문을 이용해 다시 쓴 한 편의 글로서 완결성을 지녀라. 즉 요약문만 보고도 논지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재심은 표현을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것을 권장하지만 저자가 사용한 핵심 개념과 논리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라. 논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되며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은 포함시키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서술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글을 쓰듯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교 대조에 대해서 아주대 측에서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서로 다른 텍스트가 공유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다. 따라서 공통점을 첫 번째 제시하라. 공통점을 찾은 후 차이점을 찾아야 한다. 텍스트의 초점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비교 대조의 초점을 중심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라. 비교 대조의 경우에는 요약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교 대조의 초점을 중심으로 한 요약이어야 한다. 각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여 이어붙인 것은 비교 대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 대조의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쓴다. 그리고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점을 요약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1-1입니다. 정보가 중요해지면서 예술을 문화 등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도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대중문화의 고찰을 위한 전제로는 첫째, 대중문화와 집단기억을 규명해야 한다. 집단기억은 미디어와 소통의 발달로 우리의 기억이 대량으로 소비되고 생산됨에 따라 생겨났다. 이러한 집단기억은 공동의 기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집단기억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 문화 그 자체가 되었다. 두 번째 전제는 기억과 동시에 망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들은 시간적으로 서로 연계되지 않고 퍼진다는 느낌을 주는데 바로 이때 우리의 기억들은 망각, 즉 잊혀지기 쉽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 기억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퍼져나가게 되는데 확산되는데 이에 따라 망각으로서의 기억 역시 문화적 특성이 된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연계는 너무나 필요한 시기이며 우리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 측에서는 대중문화의 두 가지 특성, 즉 대중문화가 집단기억의 속성을 지니는 것과 집단기억의 연장선에서 망각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고 마지막에서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리 있게 요약하였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앞에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가 모두 집단기억에 의존하므로 순수예술이 대중문화를 상상된 기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해서 바로 대중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러한
근거를 서술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 보겠습니다. 가는 대중문화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긍정과 그리고 부정이라는 이러한 비교의 초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가 중심이 되는 매체가 지배적인 정보사회에서 지식을 수용하는 주기는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 집단 기억이 그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이 지구적인 대중문화의 축을 이루면서 문화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순수 문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대중문화를 세계화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 측은 정확한 내용의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문화를 세계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 그런 주장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고 순수예술과 대중문화가 모두 공통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화 속에서 세계적인 문학의 판단 기준은 보편적 호소력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보편성은 단순한 특수성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편적이라고 하면 대중적인 취향에 맞는 것으로 단정되기 쉽지만 대중의 입맛에만 맞추다 보면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주제를 감각적 기법, 즉 자극과 감각의 쾌락에만 담는 이러한 태도로는 문학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즉 대중문화가 이러한 감각적 자극과 일시적인 자극의 쾌락 속에서 그것의 본질적 정신을 드러낼 수도 없거니와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경박하고 가벼운 이러한 대중적 기법의 소설들이 결코 미학의 본질을 담지는 못한다. 이런 의도의 글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에 대해서는 두 글이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공통 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의 숨기는 그리고 대중문화가 현실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지나친 감각과 자극 그리고 흥미의 추구에 대한 경계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 큰 틀에서 글의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계열에서는 2-1, 2-2 합쳐서 800자 분량이고 2-1에서는 재심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에서는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 발달 이론을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재심문에 적용하여 해석하라 이렇게 도표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보겠습니다. 재심문의 견해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 글, 표, 그래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되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논거로 활용해라. 재심문을 바탕으로라 함은 재심문을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 이용하거나 이에 입각하라. 이 부분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재심문 보고 눈으로 보고 무시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재심문과 무관한 주장을 펴거나 자신의 도덕적 판단, 목사의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2-1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과 행복의 수준은 상관관계가 없다. 현재 평균소득 25,000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인의 행복 비율은 평균소득이 10,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1955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자료 활용이 됐겠죠. 게다가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행복 수준은 미국을 뛰어넘는다. 역시 자료의 활용입니다. 또한 소득과 행복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과 복권에 당첨되어 큰 부를 얻었지만 행복 수준은 당첨되기 전만 못하다는 제시문들은 소득과 행복 수준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1번 문제가 견해라고 해도 이 견해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바로 제시문에서 근거해서 이 답안을 도출하는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 측은 개인의 경제력과 행복의 수준은 상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타당한 논거 3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보류 답안을 보게 된다면 제시문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으로 방향이 없다. 이 부분 바로
견해 부분이지만 제시문의 토대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논거를 가지고 제시하라.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 발달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으로 발달한다는 내용이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자기 실현 욕구의 피라미드의 아래층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층의 욕구는 발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시문에 드러난 행복을 욕구의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경제력과 행복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력을 통해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질문을 통해 보면 생리적 욕구, 예를 들면 안락함이 주거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경제력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위층으로 갈수록 욕구의 충족은 경제력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마일과 같은 보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경제력은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행복감을 주지만 그보다 더 나아간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안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욕구 충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욕구의 위계, 즉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바로 도표의 핵심 내용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